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제목부터가 좀 그렇죠? 은행 중개 시대는 끝났다. 와,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증거들을 따라오시다 보면 이게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몇 달 동안 이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인프라, 캔톤 네트워크랑 미국 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DTCC, 이 둘의 움직임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이 흩어진 정보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니까 그림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선명해지는 겁니다. 뭐 실물자산 토큰어다, 월스트리트 거물들로 이뤄진 슈퍼 검증자다, 기관만 쓰는 허가형 지갑이다, 또 24시간 자산 거래가 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처음엔 다 따로 노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였죠? 근데 이걸 끈질기게 맞춰보니까 이 모든 길이 딱 한 군데로 정말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거대한 병목 지점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거대한 기술, 제도 변화의 딱 한가운데에 이렇게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지갑 뒤에 있는 거래를 일으키는 저 너머의 진짜 사람은 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게 바로 미래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냐 마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은 그냥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그게 아니에요. 바로 검증된 참여자라는 아주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만 돌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금융 운영체제, 바로 Financial OS의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새로운 금융 OS가 대체 뭔지 그 서막을 열어보고요. 1부에서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규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 이걸 먼저 짚어볼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월스트리트가 이미 만들고 있는 새로운 심장, 그 인프라를 깊숙이 들여다볼 거고요. 3부에서는 이 인프라 위에서 움직일 24시간 돌아가는 부의 분배 시스템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딱 하나의 병목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왜 파이의 KAAS가 떠오르고 있는지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금융이라는 산업 전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 그러니까 Financial OS가 태어나는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전 금융 시스템은 어땠나요? 소수의 거대 은행들이 모든 걸 틀어지고 자기들만의 성벽 안에서 운영하는 그런 폐쇄적인 구조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활동 기반 규제야는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 핀테크, DTCC 같은 시장 인프라, 블록체인,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쓸 지갑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개방형 OS로의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금융 OS를 덧받치는 핵심 기둥들을 보면 프라이버시,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 규제 준수, 그리고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영성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딱 하나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증된 참여자입니다. 애초에 이 시스템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보시죠. 이 거대한 변화는 사실 가장 눈에 안 띄는 곳, 바로 규제라는 단단한 땅 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이었죠? 미국 OCC랑 FSOC에서 나온 발표가 이 변화의 신호탄이었어요. 예전에는 규제 당국이 핀테크나 암호화폐 기업 같은 새로운 애들을 무조건 기존 은행이랑 똑같은 틀에 막 쑤셔 넣으려고 했어요. 자기들도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과도하다고 인정할 정도였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활동 기반으로 위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회사가 은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규제하겠다는 훨씬 더 상식적인 접근법으로 바뀐 거죠.
이게 뭐 사소한 변화 같지만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핀테크, 디지털 자산 수탁사, 토크나 플랫폼 같은 새로운 선수들이 제도권 금융이라는 큰 무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만 독점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규제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월스트리트의 진짜 선수들은 이미 그 안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심장, 즉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캔톤 네트워크. 이건 더 이상 그냥 아이디어나 작은 실험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42개의 슈퍼 검증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금융, 기술 기관들이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는 완벽한 실전 단계의 인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핵심적인 슈퍼검증자 42개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해서 총 849개의 검증자들이 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몇몇 회사가 모여서 테스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생태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슈퍼 검증자들 라인업이 그냥 기술 기업 몇 개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금융과 기술의 어벤져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DTCC나 브로드리지처럼 월스트리트의 동맹 역할을 하는 시장 인프라 기업들, 빗고 파이어블럭스처럼 디지털 자산계의 금고 역할을 하는 기관 수탁사들, 체인링크, 무디스처럼 시장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들, 비자, 서클 같은 결제 공룡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제로, 워멀가처럼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기술 기업들까지. 이들이 바로 켄튼 네트워크의 심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강력한 네트워크 위에서는 CIP-5라는 아주 특별한 규칙, 토큰 표준이 쓰입니다. 이게 그냥 코인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요. 기관 금융의 아주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다 맞추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규제자산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내용을 당사자만 보게 하는 기능, 자산과 돈을 동시에 교환해서 사기 위험을 없애는 기능, 그리고 신원 확인, KYC, AML 같은 규제가 아예 처음부터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미국 금융시장의 심장, DTCC에서 나왔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SEC로부터 토크나 서비스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았고 며칠 뒤에 바로 켄톤 네트워크 위에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시제품을, 하반기에는 완전한 상용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공개했어요. 월스트리트의 핵심 인프라가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공식적인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규제가 길을 닫고 인프라가 깔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새로운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돈의 흐름 그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발표된 이 소식은 정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완벽한 예고편이에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토크나 플랫폼 온더 파이낸스랑 손잡고 암호화폐 지갑에서 24시간 내내 주말도 없이 국경도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토크나 ETF를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신상품 하나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증권사 계좌와 9시부터 3시 반까지라는 시장 시간에 갇혀있던 부의 유통 채널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거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소름 돋게도 프랭클린 템플턴이 직접 다음 과제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들 입으로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건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신원 확인, KYC, AML, 표준이랑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들면서 규제를 지킬 수 있는 도구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움직이는 선수들 스스로가 다음 병목이 신원 확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변화가 금융 중개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개인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증권사나 거래소처럼 시간과 장소에 묶여있던 중개인의 힘은 약해지고요. 그 자리를 신원 확인을 자동으로 해주는 KYC 프로토콜,
허가된 사람만 쓰는 지갑, 디지털 자산을 보관해주는 수탁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시스템에 등록시켜주는 온보딩 파트너 같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중개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규제의 변화, 인프라의 구축, 자산의 이동,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하나로 쭉 연결해 보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첫째, 규제 당국이 새로운 선수들을 위해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DTCC와 캔톤이 그 위를 달릴 토큰화 금융이라는 새로운 KTX를 건설하죠. 셋째,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그 KTX 위에 24시간 잠들지 않고 달리는 부의 열차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시스템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위한 딱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 남는 겁니다. 바로 이 열차에 탈 수 있는 허가된 승객이 누군지, 그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병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누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검증된 참여자인가? 전 세계 수십억 개 지갑 중에 어떤 게 범죄와 관련 없는 허가된 지갑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답이 없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금융은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계좌 다 따로따로 노는 섬과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다릅니다. 검증된 지갑이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규제된 토큰 형태의 모든 자산을 기관급 네트워크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OS로 통합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합의 핵심 접착제가 바로 검증된 신원인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병목, 이 사라진 신원 확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아주 뜻밖의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의 KYAS, 즉 서비스형 KYC의 등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파이 KAS는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자신들이 수년에 걸쳐서 만든 이 대규모 글로벌 신원 확인 솔루션을 이제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 기업들한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내세우는 강점들이 가만히 보면 이 새로운 금융 OS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과 소름 돋게 맞아떨어집니다. 230개가 넘는 지역을 커버하는 글로벌 능력, 수천만 명을 처리해본 경험에서 나오는 확장성, 그리고 AI의 속도와 실제 인간의 정확성을 합친 독특한 방식까지 말이죠.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래 금융 OS는 어떤 거대한 회사 하나가 다 해먹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고도로 전문화된 세 개의 층이 합쳐진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 아래 1층, 신원 레이어에서 파이KS가 이 지갑 뒤에 진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검증해 줍니다. 그 위 2층 온보딩 레이어에서 빚고 같은 기관 수탁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기업이나 푼손들을 공식적으로 등록시키고 자산을 관리해 주죠. 그리고 맨 위 3층 거래 레이어에서 캔톤 네트워크가 이렇게 신원이 확인된 참여자들이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즉 철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구조죠. 왜 이렇게 층을 나누는 모델이 더 강력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문화. 파이는 인간 검증에만, 빚고는 기관 수탁에만, 캔톤은 자산 이동에만 집중해서 각자 최고가 될 수 있죠. 둘째, 확장성. 한 회사가 이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다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역할을 나누면 글로벌 확장이 훨씬 쉬워지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프라이버시입니다. 파이는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원본을 주는 대신 이 사람 검증 완료라는 신호만 보내주는 모델을 지향하거든요. 이건 캔톤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분석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금융시장의 본질은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는 코인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검증된 지갑 위에서 토큰화된 부가 24시간 내내 국경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 OS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인프라가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가 아닌 내 디지털 지갑이 모든 금융활동의 중심이 되는 이 새로운 금융 OS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원을 과연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시겠습니까?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